네, 바로 문벌 귀족층이라고 할게요. 귀족층. 네, 귀족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귀족층들의 그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들,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요?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네,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그죠? 호족. 이후에 이제 기득권이 되면서 문벌 귀족화되었다. 이들은 공음전과 음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이 결국은 칼에 맞아 쓰러져요. 그러면 들어온 게 이제 무신정변, 무신정권이었다. 무신정권, 특히 최총 같은 경우에는 교정도감, 최후의 정방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면서 권력을 또 강화시켜 나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들어온 정부, 들어온 세력, 바로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죠.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 그죠? 자, 이 권문세족 역시 마찬가지로 음서와 대농장을 통해 가지고 강과 강을 경계로, 산과 산을 경계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면서 부를 창출해 나갔던 세력들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고려는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를 이었던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들이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다. 성리학을 수용했던 이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꼭대기층, 꼭대기층의 지배층이었던 변천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그럼 그 밑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밑에. 자, 그 밑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중류층이 있습니다. 중류층. 이 꼭대기층과 이 중류층을 우리는 지배층이라 그래요. 지배층이라고 하는데, 이 중류층은 그럼 어떤 세력이냐? 이 중류층은요, 하급 관리들이에요. 네, 하급 관리들. 여러분들 왜 이 하급 관리들이 받았던 그 직역의 대가로 받았던 토지 기억하시죠? 뭐 예를 들면 향리 같은 경우에는 외역전을 지급받았다. 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앞에 그 경제 파트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귀족들은 여러분들 어떤 걸 받았죠? 5품 이상의 귀족들은요,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라고 또 설명드렸고요. 그죠? 뭐, 이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층들을 이제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급 관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있냐면요.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양민이 있습니다. 자, 일반 양민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반 양민은 여러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 양민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있습니다. 백정. 네, 백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 백정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백정은 여러분들,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의미합니다. 일반 농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어떤 거냐면, 이 백자의 의미가 어떤 백자냐면, 휠백자,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백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없다의 의미예요. 네, 그냥 깨끗하다. 그렇게 접근하세요. 없다의 의미예요. 없다. 뭐가 없냐? 직역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위층에 있는 이 지배층들과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지배층들은 지금 직역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백정들은 그 정의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백정이에요. 선생님, 이상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백정은 그런 백정이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백정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이런 뭐 가죽 이런 뭐 천민은 백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 백정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백정은 조선시대의 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백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백정은 바로 이렇게 이 지배층들처럼 직역의 의무가 없는 의미로서의 정호, 의미가 없는 그런 직역의 의무가 없는 그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정호들로 구성된 사람을 백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백정.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에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요게 양민입니다. 요게 양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선의 백정과 고려의 백정은 다릅니다.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이고요. 조선의 백정은 천민입니다.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향, 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향, 부곡, 소민들. 자, 향, 부곡민들은 여러분들 주로 뭘 종사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소민들은요 주로 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면 수공업. 네,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경제 파트에서 설명할 때도 왜 고려 전기 수공업은 관영 수공업과 소수공업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향, 부곡, 소민들. 거기서 소민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향, 부곡, 소민들의 신분은 뭐냔 말이에요. 신분은 양민이란 얘기죠. 천민이 아니라 양민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향, 부곡, 소민의 신분을 천민으로 배웠어요. 그땐 국사 교과서에 향, 부곡, 소민은 천민이다 라고 해서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왔습니다. 향, 부곡, 소민은 양민이다 라고 하면 시험 문제 틀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향, 부곡, 소민은 양민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진리일까요? 라고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정답이 지금은 오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떤 향, 부곡, 소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일반 농민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더 내요. 네, 세금을 더 내요. 이 일반 백정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일반 백정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더라. 일반 백정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양민이지만 이 향부곡 소민들은 이 백정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양민들은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 양민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세금 부담의 의무가 있겠죠. 먼저 조세. 그죠? 그 다음이 공납. 그 다음이 역. 이게 의무가 있겠죠. 이 양민들의 의무는요. 조세는 주로 뭘까요? 이 조세는 주로 토지세를 내야 하고, 공납은 뭘까요? 특산물을 내야 하고요. 역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과 그 다음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역이 있습니다. 요역과 군역이 있었죠. 예, 바로 이런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경제 파트 설명드렸죠. 이 양민들이 만약에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 양민은 자작농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농민 자작농이 되는 거예요. 그 자작농은 세금을 내야 돼요. 어디에? 국가에다가.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대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관리들. 왜요? 이 관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 권리를 뭐라고 한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민, 이 백정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 토지의 이름은 뭐예요? 민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 백정이니까. 그 민전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관리가 가져가면요, 그 제도를 우리는 전식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전에서, 백정의 소유지인 이 민전에서 일정량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죠. 그런데 그걸 대신 관리가 가져간다고요. 그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한다고요. 그 수조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전식과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경제 파트와 이 사회 파트를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전 위에 과전이 설정이 된 거예요. 민전 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백정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론 백정들이 소유할 수도 있고 일반 귀족들이 소유할 수도 있죠. 귀족들이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겠죠. 그죠? 어쨌건 간에 귀족이 소유했건 일반 백정이 소유했건 이 토지의 이름을 뭐라면 그 소유지를 우리는 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민전 위에 전식과가 설정되는 거고, 그 민전 위에 공음전이 설정되는 거고, 그 민전 위에 구분전이 설정되는 거고, 그 민전 위에 외역전이 설정되는 거예요. 민전, 모든 토지의 민전 속에 그런 토지들이 설정이 되고 있다. 그 위에 이 민전은 소유권 기반이고 거기 위에 설정되는 토지의 이름들은 다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제도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고대 여러분들 노급과 관료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노급과 관료전도. 자, 그래서 이 양민들은요, 이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가 운영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진다. 막 양민들이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떠난다, 이제 이래버리면 그 나라는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지배층들은 이 양민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민들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양민들은 말이죠. 신분 상승이 가능하냐? 신분 상승이 가능하냐? 네. 신분 상승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프하거나 이렇게 점프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들? 과거를 통해서. 과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이 많잖아요. 네, 고려는 전쟁이 많습니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는 여진족이 쳐들어오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분명히 영웅은 등장할 겁니다. 누군가 전과를 세울 겁니다. 누군가 전공을 세울 겁니다. 그 전공에 의해서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라든지 전공을 세워가지고, 네, 전투에 나간 그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신분 상승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고대 시대에 비해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특히 신라를 보면 여러분 골품제, 폐쇄적 신분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전공을 세워도 절대로 진골 귀족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고대에 비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사회가 바로 이 고려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양민들 특징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민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그 밑에 층이 있죠. 자, 그 밑에 층으로서 누가 있냐면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오네요. 신분층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귀족층 맨 위에 지배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류층 하급 관리로서, 네, 이 지배층들을 귀족들을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 다음이 양민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천민들. 이러한 네 개의 어떤 신분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양민들과 천민들을 합쳐서 우리는 피지배층이다. 네, 피지배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이제 천민 볼 텐데요. 이 천민 중에서 대다수는 누구냐? 이 천민 중에 대다수는 여러분들 농민들이에요. 아니, 노비들이에요, 노비들.
자, 그럼 이 노비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노, 비가 대다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노는 누구냐면요. 노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 종이에요. 비는 누구냐면 여자 종이에요. 네. 합쳐서 노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쳐서 노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가 비쌀까요? 비가 비쌀까요? 네. 훨씬 가수 비가 비싸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썰렁했죠, 여러분들? 자, 이 비가 훨씬 더 비싸요. 왜일까요? 네. 여자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비가 아기를 생산했어요. 그럼 그 비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그 아기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그 아기는 네, 바로 이 비를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이 말이죠. 여기는 A란 주인이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 자, 봐. 자, 이 노의 주인은 A야. 노의 주인은 A고 그 다음에 이 B의 주인은 B야. 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나왔어. 자식이 나왔어. 그럼 이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A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B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네. 이 자식은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 자식은 이쪽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네. 이쪽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비싸죠. 비싸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요. 지금도 혹시 그 펫, 네. 애완동물을 파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특히 강아지, 예쁜 강아지 많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수컷이 비쌀까요? 암컷이 비쌀까요? 암컷이 비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말하는 그냥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죠. 다만 그 도구가 말을 해요. 좀 편한 거예요. 뭘 일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게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그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이렇게 저는 가끔, 내 상품 가치는 얼마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물론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왠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거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물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고려시대 때도 이 노비를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도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 노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노비의 종류를 보면요. 네, 이벽 노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솔거 노비가 있어요. 이벽 노비는 뭐냐면 공노비예요. 공노비. 솔거 노비는 뭐냐면 사노비예요. 그러니까 공노비는 뭐냐면 국가나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국가나 관청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비. 솔거 노비는 뭐냐면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예요. 그 밖에 돌 수 있느냐? 네, 마님! 이렇게 오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솔거 노비입니다. 거느릴 솔자예요. 네. 같이 거주하면서 거느리는 그런 노비. 이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자기가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노비라는 의미죠. 국가 관청이 소유한 공노비,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들 외거노비가 있어요. 외거노비가 있어요. 외거노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바깥 외자예요. 바깥쪽에 거주하고 있는 노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벽노비와 솔거노비는 여러분들 어쨌건 간에 관청 소속이건 또는 개인 소속이건 그 안에 지금 소속돼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외거노비는 공노비 외거노비도 있고 사노비의 외거노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외고노비는 어쨌건 간에 바깥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외고노비는 일정량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신공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자기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량을 내야 돼요. 국가에 내건 주인에게 내건. 이런 일들. 그러면 외고노비를 가만히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그렇죠. 일반 농민하고는 비슷하죠. 이 외고노비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일반 양민과 유사한 일반 양민과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노비는요, 어떤 그 법에 의해 규정을 받냐면 일천직천법에 의해 규정을 받습니다. 일천직천법. 일천직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쪽이 천하면 그 자식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빠가 지금 노가 아니라 아빠는 양민이야. 아빠는 양민인데 이 양민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B랑 결혼을 했어요. 예, 여자 종과 양민이 결혼을 한 거야. 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아빠는 양민이고 엄마는 천민이야. 그 자식은 신분이 무엇일까요? 일천직천법에 의해서 그 자식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일반 양민이 되는 게 아니라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천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사실 국가의 세금을 부담하는 층은 제가 양민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국가로 봐서는 썩 좋진 않겠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때에 따라 가지고 국가 재정의 확보가 필요할 때는요, 일천직천법이 좀 무너지기도 해요. 예, 일천직천법이 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조선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요, 일반적으로 일천직천,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에요. 예, 이런 어떤 그 법들이 적용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신분제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귀족, 중유층, 양민, 천민. 이 모습은 여러분들 조선시대도요, 유사하게 갑니다. 양반, 중인층, 상민, 천민. 예,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비슷하게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고려의 어떤 생활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